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오늘 통용으로 발송해드리는 크랭크 머신입니다. GK200이라는 모델명으로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죠. 이 크랭크 머신을 이제 구입하시는 회원님께서 아무래도 조금 조립이나 첫 사용에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미리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릴게요. 박스가 엄청 커요. 이게 이제 경동택배로 한 40kg 정도 되는 무게로 갑니다. 도착을 하면 박스를 뜯어보면요, 우선 이런 밑판이 나옵니다. 밑판을 꺼내서 올려 놓으시고요. 이거부터 하나하나 해볼게요. 그리고 박스 안에 요게 나옵니다. 모기. 예. 요거를 요렇게 요 볼트가 있는 부분이 작업자의 왼쪽으로 이렇게 얹어서 고정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해볼게요. 요렇게 요런 볼트와 너트가 4개가 같이 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와셔가 끼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고정을 하시면 돼요. 플라이어 같은 걸 잡고 돌리셔도 되고, 플라이어 같은 걸로 꽉 잡아줘도 되고요. 원래 스패너가 있으면 되는데, 집에 스패너가 없으면 그냥 손으로 잡고 육각 렌치 동봉되어 있는 걸로 꽉꽉 조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저는 뭐 너무 세게는 안 쪼을게요. 또 분리해 갖고 포장해야 되니까, 설명하는데 안 부족할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라인을 맞추고요. 꽉 조았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회원님이 받으시면 꽉 조으시면 돼요. 또 너무 막 죽어라 조으면 이게 이제 밑판, 이게 안에 파이프 관이거든요. 이게 이제 찌그러져 들어가니까 너무 그렇게 또 큰 힘을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좀 무거워요. 무거운데 요 턴테이블 본체, 잠깐만요. 턴테이블 본체를 이렇게 들고 여기에 삽입하시면 돼요. 수직으로 이렇게. 핸들 떨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거의 조립이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볼트 있잖아요. 6mm 짜리로 꽉 조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들 때 목에서 안 빠지라고. 요 안쪽에, 요 밑에. 꽉 조으시면 돼요. 이거는 꽉 조으면 여기 조금 섭니다. 약간 요쪽으로 기울었다가 꽉 조으시고, 밑에 브레이크예요. 이 레버 보이시죠? 은색. 이게 이제 평소 때는 이렇게 젖혀 놓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브레이크 풀린 거고, 요즘 테니스 라켓 중에서 브레이크 기능이 꼭 있어야지만 스티링이 완성이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꽉 조으면 이게 안 돌아가요. 그리고 고정해 놓으시거나 이동하실 때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얘가 안 도니까 들기가 좋아요. 여기를 들어야지 무게중심이 맞는데,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게 휙휙 돌아가지고 떨구거나 몸에 이제 부딪혀 갖고 다칠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브레이크는 풀어 놓는 걸로 하고, 고정 클램프예요. 지금 구입하신 회원님이 쓰시던 건 플라잉 클램프 형태로 예전 아주 오래된 그런 추용 머신이었어요. 배드민턴에서는 플라잉 클램프가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충분하지만, 테니스는 좀 많이 버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테니스에서 제대로 된 스트링을 하려면 최소한 이제 고정 클램프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잡아주는 힘이나 버텨주는 강도 같은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줄 간극, 줄 굵기에 따른 이
이 클램프에 찝어주는 간격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왼쪽으로 돌리시면 이 간격이 넓어져서 굵은 줄에 적합하고요. 아, 줄이 밀리는 것 같다.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보시고 밀리면 좀 쪼으시면 돼요. 줄은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기존 쓰시던 스트링을 넣어요. 그리고 짜그닥 좀 힘있게 힘을 받으면서 눌리는 느낌이 충분히 나야 돼요. 너무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딱 닫힌다. 그러면 줄이 100% 밀려나가요. 그러면 이거 텐션이 제대로 안 나온다. 이런 이제 그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런 고정 클램프, 고정 장치들에서 세팅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자, 이건 그냥 꼽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세팅을 하고 지금 포장돼서 갈 때는 요게 요렇게 밖으로 힌지가 나온 상태로 나갑니다. 이러면 안 움직이거든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크랭크 사시는 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안 움직여요? 이렇게 해서 전화가 많이 오세요. 이 움직이는 건 이렇게 항상 장전을 해야지 얘가 부드럽게 움직여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겨서 장력이 딱 발생을 하면 얘가 이렇게 딱 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스트링을 물리기 위해서는요, 이거부터 장전을 해서 앞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동 중에 이게 또 충격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풀어서 보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딱 고정이 어느 정도 돼서 가거든요. 손잡이 레바는 따로 공구통에 있어요. 그래 이걸 꼽으면 돼요. 자,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라켓을 한번 거치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시다가 라켓도 부셔지고 또 이제 스트링 머신도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벌려주시고 여기 스티커 붙여 나가죠. 여기에 라켓의 12시 방향을 이렇게 거치하라고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드렸어요. 이러면 훨씬 더 한쪽을 이렇게 체크해 놓고 쓰시면 되게 효율적으로 이게 탈부착이 되거든요. 자, 거치를 해 보겠습니다. 손가락 2개만 쓰세요. 여러 개로 하면 이제 라켓의 도장도 손상될 수도 있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센터가 안 맞네요. 제가 또 뭘 잘못하는가 봅니다. 볼게요. 자, 이제 12시, 6시를 요걸로 이 전체가 평행하게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팔로 요렇게 12시, 6시부터 먼저 맞추시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약간 빡빡하게 움직이는 저항이 정도 걸리는 정도로 먼저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이드 서포터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꽉 조으면 안 돼요. 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시, 12시를 이렇게 풀었다 잠궜다 한번 해보시면 이런 어느 정도 빡빡한 느낌이 들 거예요. 자, 너무 세게 하시면 이게 이제 찢어지는 건 아실 거고, 자, 이 정도로 고정을 끝냈다 하겠습니다. 흔들어 보셔도 충분해요. 자, 여기서 이제 스트링을 끼우는 거죠. 이제 작업을 시작한다고 칠게요. 자,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요. 볼게요. 저기 스타팅 클램프도 챙겨 드릴게요. 챙겨 드릴 거니까 그거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고정 클램프만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꼭 뭐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두 번만 요렇게 자, 들어 올려서 찝고 잠그고, 예, 그리고 당기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얘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당기면 각이 지니까 약간 들어 올려서 높이를 딱 맞춰주고 당기면 얘가 안 내려가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보세요. 자, 여기 물리면서 이걸 이렇게 뒤로 젖히는 거죠. 이렇게. 자, 설정한 텐션이 딱 되면 얘가 탁 풀려서 뒤로 이렇게 딱 멈춰요. 그러면 요렇게 가져와서 물리고 잠그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밀면 다시 풀리는 거죠. 다시 앞으로 오고.
자,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리퍼가 이 정도 위치가 좋아.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를 꼽으시면 되고요. 아, 나 조금 더 뒤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만요. 조금 더 뒤로 온 상태에서 이렇게 손잡이를 꽂으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작업이 되고, 대신 이제 이 뒤로 후진해서 올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겠죠.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안 그러면 나는 바짝 붙여서 할 거야. 근데 바짝 붙여서 하는 거는 여기 닿고 각이 너무 생기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바로 짜그닥짜그닥 이렇게 힘을 받아서 장력이 발생하겠죠.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미세하게 설정을 하시면 훨씬 더 작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풀고 내리고, 저항이 생기면 이 버튼을 누르면, 회색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풀려요. 그리고 잘 안 내려오면 이렇게 한 번씩 밑으로 때려줘도 되고, 원래는 이렇게 이 줄을 풀고 놓으면 탁 풀리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줄에 간섭도 생기고 하니까 항상 100%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노하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얼추 설명이 다 돼 갑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용을 다 하고 나면요, 항상 스프링의 장력을 최대한 손실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0에다가, 그렇게 0은 아니죠, 9죠. 그러니까 최하 텐션에 놓고 보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작업할 때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샵 같은 거 보면, 샵에 가보면 귀찮잖아요. 이거 다시 막 돌려서 설정한 텐션까지 올리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텐션을 발생시키는 이 스프링이 꽉 눌려 있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텐션이 오차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눈금이 딱 맞으면 그 텐션이에요. 요건 그럼 18파운드 되겠죠. 테니스는 보통 45 이상 가죠. 그러면 제가 이 기준으로 할게요. 우선 45를 가볼게요. 45 비슷하게 왔다 싶으면, 자, 요 손잡이를 보셔야 돼요. 자, 이게 45예요. 그리고 조금 더 돌리면 46, 47, 48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금 하나는 3파운드인 거예요. 그 3파운드가 여기서 1파운드, 2파운드, 이 원에 3등분을 해서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다시. 자, 45파운드. 45파운드, 정 45파운드는 이게 0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한 칸이 제가 3파운드라 했죠. 요 한 칸을 가기 위해서 요게 한 바퀴가 도는 거예요. 자, 3분의 1바퀴 돌면 46파운드, 1파운드 더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2파운드 증가했으니까 47. 3파운드째 딱 증가하면 요게 48이 되는 거죠. 한 눈금 하나가 3파운드니까. 작업을 다 했으면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대기 상태로 해주시면 이 스프링이 장력이 최대한 오래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오차 보정하는 그 볼트가 이 부분에 있어요. 제가 실텐션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조정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뭐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설명드릴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작업하시던 분이라 가지고 잘 하실 것 같습니다.